근데 그 지금 당시만 하더라도 2,600만 원대면 엄청 엄청 비쌌습니다. 아우 무슨 청량리에서 야 무슨 10억짜리 다들 기절했죠, 사실은. 예. 기절했었죠. 엄청 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산 거예요. 네. 2배가 오른 거예요. 네, 정말 착한 분양가였던 거죠. 네. 예. 네, 요즘 뭐 강북도 진짜 이제 집값이 참 많이 올라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마용성이다 네. 이런 얘기, 마포, 용산, 성동, 성동. 마용성 집값이 뭐 이제 강남에 물론 박람회는 따지만 육박한다. 거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지역들 이렇게 좀 주목받는 지역들이 네.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표적인 데가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예. 청량리에 집창촌이 있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성매매 업소 네, 성매매 없어.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뜯기고 예. 철거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아, 주상복합으로 예. 이제 거듭났습니다. 초고층으로 거듭났습니다. 천지개벽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어요. 이제 네, 거의 다 됐네요. 네, 뭐 골조들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천지개벽 청량리, 예. 구도심 랜드마크 우뚝 뭐 이런 기사들 볼 수 있지만 이게 청량리역이고 여기가 롯데캐슬. 예. 이게 588 해가지고 옛날에 예, 예전에는 집창촌으로 집창촌. 유명했는데 예. 여기화 그 옆에 청과시장, 예. 한양 수자인 192, 예. 해링턴 플레이스 이 부분이 아주 고급 주상복합으로 다시 거듭났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청마 용성의 시대가 온다. 청마용성. 예. 청량리,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런 청마 용성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말을 누가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게 2018년에 나온 기사예요. 기사에 보면 뭐냐면 예. 강남 비켜 서울 숨은 보석 찾기 용의 눈 그려진 청량리 천지개벽 예.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3년 지나서 뭐냐면 천지개벽을 했어요. 이미 가보면. 이제 하나가 아니고 했다. 했다. 야 이러면서부터 우리 어떤 도시의 변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도시가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예. 이런 걸 통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한양이 동부 청과시장 재개발해서 예.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190이 이게 뭐 아, 59층이나 59층이나 됩니다. 아, 높네. 예. 야 1152가구의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네. 뭐 이게 완전 완공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량리 3구역 성구역. 예. 여기도 보면 아파트 220가구 상가시설 들어서요. 네. 아, 거기도 40층입니다. 근데 이미 많이 물론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어요. 그렇긴 근데 하죠. 예. 이게 19년 분양 당시에 평당 얼마냐면 2,600만 원대였어요. 네. 근데 8억에서 한 10억 초반대. 예. 근데 그 지금 당시만 하더라도 2,600만 원대면 엄청 엄청 비쌌습니다. 아우 무슨 청량리에서 야 무슨 10억짜리 다들 기절했죠, 사실은. 예. 기절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한 예. 20억대 전후가 돼요. 엄청 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산 거예요. 네. 2배가 오른 거예요. 네, 정말 착한 분양가였던 거죠. 네. 예. 일종의 비교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예. 이게 2013년에 입주한 아, 레미안 크래시 때 예, 예, 84가 이미 지금 그렇죠. 예, 17억. 17억이니까 예. 여기에 비하면 어떤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20억은 충분히 넘는다. 그렇죠. 그런 그럼 뭐 계산이 더블 나오죠. 이상. 네.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르면 더 오르겠지만 그렇죠, 이 그렇죠. 지금 가격에서도 그렇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천지개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왜 여기가 당시에 분양할 때만 해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어요. 예. 아시다시피 청량리 일대는 인식이 예. 집창촌도 있었지만 그렇죠. 경동시장, 예. 청량리 청가물시장 그리고 뭐 교육 여건 미비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면 약간 서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재래시장 예. 낙후된 이미지가 너무 굉장히 그렇죠. 강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보시면 이 일대 청량리 맞은편에 약 10만 평이 넘는 서울 최대 뭐라 그럴까 최대는 아니지만 예. 10여 규모의, 개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에서도 이걸 어떤 개발하기 위한 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예. 쉽지 않아요. 이 재래시장을 멋있게 보이려고 밀어붙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쉽지 거예요. 않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은 게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예.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어디로 옮기겠어요? 청량리의 운명이 이제 결정적으로 뭐 예.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바뀐 순간들을 한번 보면 예. 일단 이 GTX 노선에 BC 노선이 통과해요.
이게 2021년 착공해서 C 노선이 이제 아직 착공 안 했지만 예. 2021년 착공해서 2026년 완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서울에 이 엄청난 노선이 통과하는 이 교통의 결정점이에요. 원래 네. 청량리라는 데가 원래 교통의 요지였지만 네. GTX로 이 지역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두 네. 개나 노선이 통과하니까요. 역시 교통이 특히 이제 이 철도 교통이 이제 이 그렇죠. 발전한다는 네. 건 뭐 어디든 상당히, 마찬가지일 예. 거예요. 여기 보면 그때 이제 뭐냐면 여기에 현재 6개 노선이 있어요.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예. 여기다 GTX BC가 추가되고 도시철도 면목선하고 아, 예, 예, 예. 신내에서 청량리는 면목선하고 그렇죠, 그렇죠. 강북 횡단선이라는 게 또 예, 생긴다고 예, 합니다. 맞습니다. 강북 그러면 횡단선. 사실은 10개 노선이 통과하는 데가 있나요? 엄청난 거죠. 용산 정도 그렇죠. 아마, 예, 용산도 제일 10개까지는 서울역 뭐 용산 용산 뭐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최대의 교통 어떤 수혜 지역이죠. 예. 강원도, 거기까지 그다음에 그렇죠. 경기도 예. 연결되는 동북부의 중심 센터가 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사통팔달, 예. 동서남북 뭐 사통팔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라데팡스로 거듭난다. 아 라데팡스. 네. 예. 2027년 환승센터, 삼성역에 이런 환승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뭐냐 하면 GTX도 있고 창업센터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예, 예. 여기 보면 롯데, 예, 뭐 스카이, 한양, 뭐 이런 예. 이제 여기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철도 뭐 정비창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여기를 이제 데크로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 거죠. 네, 덮어가지고 여기다가 덮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원이라든지 예. 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센터도 센터 놓고, 뭐 이런 공원도 걸 해보는 놓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또 한 번에 어떤 천지개벽을 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일본에 가면 신주쿠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 뭐냐면 11개 노선이 있어요. 11개. 아, 11개 노선. 이게 여기 도쿄 한 중심이고 예. 도쿄역이 이쪽에 있고 여기 좀 떨어져 있죠. 신주쿠. 네, 신주쿠에서 보면 이쪽에 이 도쿄의 외곽을 연결하는 거의 모든 지하철이 여기서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요. 여기가 한번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 주변에 뭐 백화점서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그다음에 직장들. 내가 청량리의 미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이 신주쿠역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네. 청량리 미래에 대한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청량리역 이쪽이 이제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이러면서 이 여러 지금 개발 계획들이 지금 또 예. 나오고 있어요. 재정비. 그 주변 약간 북쪽으로 북쪽에. 이제 지금 재개발 약간, 예. 사업이 많이 되네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청량리역 이 아까 여기가 청량리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이쪽에 약간 전남동이죠. 남쪽, 예, 동남쪽 쪽이 동남쪽 쪽은 예. 보면 이미 이제 재개발이 예.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안 크래시티, 예. 동대문 롯데캐슬, 전동 8구역 뭐 이래가지고 여기 뒷부분은 이미 아파트촌으로 변신돼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촌을 보면 재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도시를 바꾸는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자, 한번 볼까요? 레미안 크래시티 이게 뭐냐면 2013년에 완공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매매가가 국평이 지금 한 16억 7천, 17억 가까이 해요. 네. 재단지, 재개발 효과. 여기 그냥 옛날에는 그냥 작은 뭐 빌라나 뭐 이렇게 판자 뭐 이렇게 작은 노후한, 예. 노후 주택들이 주택들이 밀려 많았던, 있었는데 이러면서 한 2천 가구가 들어오니까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옆에 동대문 롯데캐슬. 예. 여기도 뭐 지금 한 15억, 16억씩 하더라고요. 예. 국평 기준으로. 이거는 2018년 6월에 입주를 했어요. 네. 레미안 위브. 예.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 일대가 청량리역 뒤편 일대가 완전 새 아파트촌으로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농동, 뭐 예, 답심리, 뭐 이런 데가. 예, 예. 그러니까 청량리에 가면 아직도 재래시장과 옆에 가면 그렇죠, 예. 약간 노후 주택들이 많이 예, 남아 있어요. 예. 그쪽하고 요 청량리역을 딱 넘어가는 조금만 순간에 이렇게 넘어오면 예. 확 바뀌어 버렸어요. 잠깐만 이제 저 앞에서도 보셨죠. 뭐 지상 40층, 59층, 50층, 뭐 예. 60층짜리 지금 막 그 주상 복합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레미안 미드카운트 이게 네. 청가구예요. 여기도 한 16억대. 예. 대략 그러니까 전용 한 8호 기준으로 뭐 16, 17억 그 정도 네, 간다. 그 정도 가죠. 예,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미주 아파트라고 청량리역 앞에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건 재건축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뭐 굉장히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뭐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변화가 사실은 10년 전쯤에 다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될까 말까 이랬어요. 이 기사 한번 보시죠. 이게 2010년에 나온 기사예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예. 서울 동북부의 중심 청량리역 일대를 주목하라. 예. 용산 서울역 다음엔 청량리역 개발이다. 아,
이때도 이미 결정돼 있어요. GTX 두 개 노선이 겹치는 더블 역세권이 예. 네, 강남, 서울역, 청량리 일대다. 예. 이게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 불릴보듯 뻔하다. 강북 개발, 서울 애도심 개발, 철도의 시대에 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이 청량리다. 이때도 이미 청량리역 재정비 촉진구역, 54층 주거복합구역 지금 더 올랐지만, 그다음에 제기 도시환경 정비구역, 예. 밥신리 전농 뉴타운 지역이 있다. 10년 전 10년 전 기사예요. 그러니까 네. 10년 전에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청량리 가보시면 이게 그림을 상상할 수가 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네. 도시라는 게 철도, 인프라, 재개발 계획, 재건축 계획 이런 게 한번 도시계획적으로 나오면 시간은 좀 걸려요. 예. 근데 그게 결국은 변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미래의 어떤 투자를 선점하고 싶다면 이런 도시계획 이런 거 나오면 그 후의 미래를 아마 상상해 보시면 좋은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좀 눈여겨 봐야 된다. 네, 그렇죠.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네. 된다. 그다음에 최근 1, 2년간 가장 뜨거운 게 뭡니까? 결국 GTX. GTX죠. 그러면 이 GTX 이 기사 2014년에 나온 거예요. 저것도 뭐 8년 전. 그때 8년 전인데 5년 만에 이게 2010년에 GTX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 5년 만에 본궤도 오른 수도권 광역 급행 전철. 그래서 보면 김문수 지사 시절이었던가요? 그렇죠. 그때가? 예. 그때 2010년에 나왔는데 예, 예. 확정이 안 됐고 그렇죠. 뭐 되니 안 되니 되고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용역 보고서 나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미 뭐냐면 이제 A 노선 예. 고향 그때는 킨텍스까지였죠. 그렇죠. 예. 그 킨텍스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셨지만 네. 이게 이미 킨텍스의 아파트 17억해요 국평이. 결국 GTX가 올린 네, 거죠, 네. 뭐 사실. 그다음에 삼성까지 해서 또 요 동산까지 연결하는 거, 네. 송도에서 청량리 연결하는 거. 이때 네. 이미 다 다 나온- 나와 있었고 네. 이때 이제 막 그때 자금 여유가 정부 재정 여유가 없어요. 하니 안 그렇죠. 하니 뭐 이러면서 속 언제 하느냐 그랬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거 뭐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네. 이걸 하느냐. 그다음에 의정부 금포 궁정 예비 타당성했더니 0.66 나와서 네.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집값이 오르고 이러면서 결국 왜냐하면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광역 교통망이 결국 도시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네. 이걸 다 자동차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문 열심히 보세요. 보시고서 물론 봐도 투자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좀 다를 수 모르겠지만 있지만.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네. 돼요. 이런 기사를 보시고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도시 천지개벽 이거 도시계획이 천지개벽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보면 천지개벽이 보이는 거예요. 청량리 10년 전에 이미 이 천지개벽의 청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GTX 교통인프라 이것도 10년 전에 보통 나와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광역철도 또 교통망 뭐. 구축 계획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물론 광역교통망 한다고 다 뭐 그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도시라는 건 바뀌어요. 결국 중요한 게 인프라 투자 계획. 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부동산은 도시 계획과 인프라 투자의 상상력이다. 네. 그 상상력을 보시면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정말 내가 어디 좀 가서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3, 4년. 근데 대개 사람들이 집값이 언제 오르냐? 작공할 때 오르고 그렇죠. 뭐 그리고 가령 시장이 안 좋다. 그럼 아무리 좋은 호재를 발표해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해요. 네. 안 하다가 예. 이제 이렇게 불장이 되면 뭐 요만한 것도 호재를 반영해서 막 집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예. 그때 도시계획 나온 것들 쭉 보시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 도시의 어떤 부동산적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예. 내 집 마련, 뭐 내 집 넓히기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이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량리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계획이 다 네. 끝났고 물론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네. 왜냐? 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침체가 돼 있었던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잊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되더라. 네. 결국에는 되더라. 되는데 물론 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 그런 것들을 뭐 초기에 들어가면 또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 도시계획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뭐 스크랩을 하든지 자기가 뭐 요즘 임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렇죠. 보시고 가보면 이런 그냥 가서 보면 잘 모르죠. 모르죠. 그냥 가면 뭐 재래시장밖에 없더라. 뭐 그렇죠. 갔더니 뭐 낡은 주택밖에 없더라. 근데 도시계획도를 가지고 가서 보면 이게 여기가 이렇게 변하고 여기가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
내 집은 여기다가 한번 마련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청량리 그때 10억에 분양했을 때 진짜 저희들 다 다 깜짝 미쳤다고 놀랐습니다. 그랬죠. 예,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GTX가 들어온다. 그 뒷부분 재개발된다. 재건축 재개발된다. 뭐 이런 것들을 청량리역 개발, 라데팡스화 계획 이런 걸 겹쳐서 봤으면 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한 가치 네. 이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대한 네. 어떤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결국에는 아니 뭐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예, 된다. 그리고 그것도 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 동북부 지역에 교통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어떤 GTX라는 게 불가피한 거였고 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더 요구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은 그쪽에 있는 시장님들,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어떤 지식산업센터, 벤처밸류도 만들고 예. 뭔가 기업 유치를 위한 전향적인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한번 다음에 한번 그쪽도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